선택의 시간 다가온다. 의미심장한 말을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과의 모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했는데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여사와 관련해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나는 민심을 따르겠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택의 시간, 이게 뭘까요? 선택의 시간이 온다.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과 비공개 자유토론. 김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유권자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말이다. 내가 답답해 보이겠지만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다. 조심히 다뤄야 한다. 라면서 이 뒤에 한 말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르겠다. 윤심이나 용심이나 당의 분위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민심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의힘 당이 사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선택이라는 표현을 3번 썼습니다. 선택의 시간, 선택을 해야 한다면 선택을 할 것이다. 둘 중에 무언가를 하나 양자택일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선택을 하겠다. 선택을 하겠다.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이양수 의원님. 네. 선택을 해야 한다면 20년 대통령과의 추억, 20년 대통령과의 의리, 인연, 형수님과의 관계, 아니면 국민의힘, 나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하나를 선택하겠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더 이상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걸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부인과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그리고 영부인과 연락을 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만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대표 만나면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의가 뭔지. 어제 사실은 한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진의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한 예. 얘기군요. 예. 그런데 사실 뭐 맨 말미에 당과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대표로서 뭐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뭐 당과 나라를 위한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당과 나라를 위한 선택이 과연 어떤 선택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알고 그것이 당대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예.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 한 대표는 이때는 부결을 외쳤습니다만 혹시 다음번 또 그거를 선택하겠다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총에서 한 대표가 와가지고 의총에서 발언한 게 뭐였냐면은 이 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네네.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 의원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당대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4명의 그 이탈표가 과연 한동훈 그 대표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했으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 얘기는 지금 어제 한 얘기가 지금 맥락이 어떤 얘기인지는 좀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고 정말 당과 나라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나서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인사들이 모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모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른바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이제 당 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자신이 당 대표로 되는데 도움을 준 의원들을 불러서 뭐 식사를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예.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의원을 다 포용하고 전체 당원을 다 포용하는 그런 태도를 견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뭘까요? 선택의 시간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그 뭐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계속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민심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민심이 극도로 악화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서 있는 거고
만나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얘기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손절한단 말이에요. 믿고 따라달라. 그렇죠.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실. 그런데 민심을 따르겠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반대로 가겠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그렇게 들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진영 내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서 내표 반란이 있었는데 그 내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친한계의 반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친한계 아닌 쪽에서도 반란이 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더 늦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할지. 근데 사과만 가지고 안 되는 타이밍이 이제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의 무엇인가를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 민심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이걸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떤 독소 조항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들려요. 김관삼 변호사 옆에 60초 계속 국어 좀 읽어주세요. 그 더 이상 할 얘기 없네요.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